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했는데 국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대환영이죠. 대환영. 예. 대환영이지만 사실 제가 1월부터 논평을 썼습니다. 계속. 네. 왜냐하면 이 쉬운 문제를 왜 계속 예. 답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답이 다 나온 상황인데 이걸 묵히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사실 헌재도 뒤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뒤로 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송도 심리전 그래서 네. 헌재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산수 문제 151석이냐 200석이냐 그렇죠. 예. 의결 종족수 관련해서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세에도 나온 거잖아요. 네. 그 권한대행의 대행의 그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 탄핵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종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되는 200명이다. 예. 그렇죠. 예. 이거는 뭐 헌재 재판소법 그 주석서에 나온 거니까 이건 근거가 있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혔었는데 예. 왜 했느냐? 제가 볼 때 제가 처음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민주당의 나쁜 버릇 줄탄핵 이거를 제동 걸 수 있는 거는 유일한 헌재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죽하면 헌재가 전 매겼다고 보거든요. 매겼다고 예. 보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을 매긴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이거를 빨리 가름마를 타면 150일이나 200석이냐가 딱 가름마가 타지면 그렇죠. 민주당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남발하지 못하잖아요. 최성목 권한대행은 겁박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네. 몸조심하라고 겁박하고 그러고 탄핵한다고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더 이상 묵혔다가는 동조 공모를 하겠구나. 네. 그런 욕을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하겠다 월요일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언론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쓸 것인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공포탄이냐, 예. 공포탄이냐, 실탄이냐. 실탄이냐. 근데 제가 어제 딱 결정이 된 거죠. 예. 이른바 불발탄이 된 겁니다. 불발탄이 됐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그거를 표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사실상 월요일까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불발된 거잖아요. 사후에 뭐 나중에 탄핵을 한들 뭐 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는데 네. 예.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근데 당황을 했더라고요. 민주당 싫죠. 왜냐면 민주당 엄청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입선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의 권한 그 탄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문제는 처음에는 호기롭게 그렇게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예. 이게 신속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완결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정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민들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할 정도면 그게 진짜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법을 제대로 적용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줄 탄핵에 대한 청구서가 쌓이면서 그게 기각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이유가 명분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니까 네. 결국 이제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이거 빨리 하라.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빨리 하고 탄핵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헌재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같이 해라. 예.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헌재도 백기투항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너무
속된 말로 나대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인마 좀 너무 그러지 마 매긴 거죠. 매긴 거다.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어저께 민주당 그 리액션을 보다가 좀 재밌었던 부분이 그 보통 그 기자들이 물었을 때 할 말 없으면은 곧 대변인 논평 나올 겁니다. 맞아요. 대변인 논평 나온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이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겠냐 그렇게 한 맞아요. 다음에 야 네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털잖아요. 근데 어제 기자들이 뭐 이거 한다던데 물어보니까 민주당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물어보니까 대변인 입장을 낼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갔고 조승래 대변인이 아니 왜 이게 먼저 잡혔냐 대통령보다 먼저 잡혔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아버지는 대변인인 거죠. 네. 결국 뭐 대변인 했는데 유감 표명을 했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주 정상적으로 본다면 현재 입장에서 쉬운 문제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하나 짚은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안정감을 주는 게 헌재거든요. 헌재가 뭡니까? 헌정 질서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든 탄핵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과가 있는 민주당은 대행을 탄핵시키고 대행마저 탄핵시킨다고 겁박하고 있는 이런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헌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밀어오다가 너무 하니까 이렇게 페널티를 준 거야. 제가 볼 때 옐로 카드를 준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 넘어져도 날 버리냐 이렇게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믿었던 헌재가 날 배신한다? 그리고 뭐 연락도 안 해줘? 이런 마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하죠. 하지만 굉장히 늦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본다면 헌재가 너무 좌고우면하고 민주당 눈치를 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저녁에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헌재가 그간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을 미뤘던 배경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연계를 시켜놨던 거 아니냐 결국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의혹, 의문점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은 좀 흔들린다고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볼 때.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탄핵까지 됐는데 탄핵돼서 되돌아오면 그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최성목 권한대행 겁박을 했는데 최성목 권한대행도 자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공포탄을 남발하다 보니까 탄핵한다고 하니까 한덕수 그 최성목 권한대행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요즘에 국무회의 본인이 처음에 이거를 마은혁 재판관은 보류했지만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반발이 컸잖아요. 국무회의 안에서. 그때 국무위원들이 이런 거 할 때 우리랑 협의해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최성목 권한대행의 모든 것들을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할까요? 국무회의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중진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절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일도 아니고 다 제쳐두고 마은혁을 쑤셔 넣기 위해서 최상목을 날린다?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날리면 그 다음에 이주호 부총리는 또 해줄까요?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죠. 근데도 이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아주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엊그저께 상황과 어제의 상황 1년의 흐름이 뭐냐? 사람이 다급하면 본전이 나옵니다. 본인의 근성이 나옵니다. 그럼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어디지? 광화문이죠. 여기 뭐 최상목 어디에서 일하지? 이 근처지. 그러면서 아니 국민이 언제든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몸조심하라고.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살려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걸 왜냐면 이게 보면 헌재의 어떤 탄핵 재판은 뭡니까? 법률도 보지만 여론을 보잖아요. 여론을 보는데 그거를 허영
우리 교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헌법재판은 합법성에 더해서 한 목적성을 판단한다. 한 목적성 어렵죠. 네. 재판 결과가 사회 안정을 촉진할 것인지 해칠 것인지를 함께 판단한대요. 예. 한 목적성. 네. 근데 본인이 다 드러냈어요.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진심, 네. 본인의 그거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네. 잘 보세요. 언제든지 이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예. 잡아라 이렇게 좌표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국가고 본인이 법입니까? 본인이 헌법이에요? 직무유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게 직무유기다. 그게 아니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딱 규정을 하고 본인이 법인 거예요. 그건 뭐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네.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인신구속, 뭐 구금 체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딱 지시를 하고 사람들은 그걸 잡혀 찍으면 누군가는 잡으러 다닐 거고 그리고 뒤늦게 친절하게 몸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사실 깡패잖아요. 시정잡배도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쯤에서 몸 조심하라 영상 짧게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그거, 기억을 되살려주기 무서워요. 위해서 예,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기 바랍니다. 몸 조심하기 바랍니다. 몸 조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저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이른바 이제 기사를 봤을 때는 실수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저 영상을 보는 순간 아 실수가 아니구나. 실수가 아니구나. 진짜 작정했구나. 예. 작정했구나. 그리고 이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쫄리니까 본인의 근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운 표현인데 헌법재판은 합법성에 더해서 한 목적성. 예. 결국 뭐냐면 사회 안정을 촉진할 것인가 해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요. 음. 그럼 조기 대선을 하면 가능성이 지금까지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그럼 헌법 재판관들 입장에서 한 목적성, 예. 사회 안정을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해칠 것인가 봤을 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 넣으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사회를 안정시킵니까? 어. 해악을 하는 거잖아. 그럼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8명 중에서 저쪽 4명 말고 이 4명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면서 중도면서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냐 지난주에는 또 하나 똥볼 찬 게 있어요. 저희가 뭐냐 아니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정당을 해산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독재잖아요. 정당을 해산시킨다고 하고 아무나 막 잡아들인다고 하죠. 그리고 몸조심한다고 은근하게 친절하게 협박까지 더하죠. 이런 사회를 만들겠습니까?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합법성에 대해서 한 목적성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예. 사회 안정을 촉진할 것인가 해칠 것인가에 대한 재판 결과를 염두하겠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네. 방송이니까 김기흥 대변인님 어제 T조에 나오셔서 말씀 아주 잘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제가 필터링 좀 해갖고 말씀드릴게요. 그 민주당 쪽하고 이제 어저께 막 상당히 경론이 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딜 감히 김 대변인께 호통치며 사과하려느니 막 속상했어요. 이렇게. 아니 그게 뭐냐면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 시정잡배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시정잡배도 못하다. 근데 그건 되게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 수석 대변인이 쓴 표현이고 저도 시정잡배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양아치 같다는 거잖아요. 사실. 아이고야.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패널 분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왜 사과를 했냐? 그러면서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과해라.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저는 제 그 시정잡배라는 표현이 불쾌했다면 예. 그 사과를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사과할 수 있죠. 예. 좀 과도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냥 대변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 다 의석을 가진 절대 반지를 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에요. 헌법에 의해서 탄핵됐을 때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인 거예요. 이 대통령을 근데 자기가 뭐라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하고 몸조심하라고 한다. 이게 내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진짜 내란범은 누구인가 우리가 처음에는 저쪽의 프레임 내란몰이에 대해서 솔깃했지만 사람을 알았어요. 진짜 내란범은 이재명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3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내란은 언제 했느냐?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를 불러서 가슴을 열고 총을 맞을 각오로 해가지고 장갑차 동원하고 관을 준비해서라도 대통령 잡으라고 했죠. 공수처. 예. 그래서 공수처가 그렇게 해서 경찰을 수천 명 동원해서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했죠. 구금했죠. 예. 구속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 있다고 석방이 됐죠. 그렇죠. 그게 내란입니다. 예.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해가지고 잡았잖아요. 이게 내란이고. 두 번째, 29번의 탄핵. 그들에 의하면 국회하고 선관위를 국헌문란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국가기관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쪽은 하나 따지면서 방통위 무력시키는데 방통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MBC 그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가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가 끝나서 교체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거를 관할하는 부서인 어디 방통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출근 하루 만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 그 탄핵을 3번이나 했어요. 네. 그러다가 무력화될 테니까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김홍일 왔죠. 그렇죠. 김홍일 위원장도 겁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했죠. 그 다음에 누구냐? 이상인 직무대리예요. 이상인 직무대리는 원래 직무대리는 탄핵도 사유가 안 돼요. 예. 탄핵도 못 해요 원래. 근데 이 사람도 억지로 탄핵시킨다고 하니까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럼 몇 번의 탄핵인 거예요? 아주 집요한 거예요. MBC를 위해서, MBC의 그 경영진을 바꾸는 걸 못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그냥 바꿉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주주 그 박문진 이사가 임기가 끝났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그걸 예. 알박기 하기 위해서 예.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다 탄핵시켰잖아요. 이게 국가를 마비시킨 거잖아요. 이게 내란범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내란범이 세 번째 내란 언제 저질렀냐? 엊그제 저질렀잖아요. 엊그제. 대통령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예. 이게 내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내란범은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는 벌써 3번째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 제가 잘못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시정잡발보다 못한다는 그 표현이 기분 나쁘다고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사과를 한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그분은 왜 사과 안 합니까? 아유, 일리 있네요. 멋있습니다. 아유, 대변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한 나라의 수장이잖아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어쨌든 간에 지금 대대행이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수장인데 이 사람이 현행범이니까 체포해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몸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영화 분석이 아수라에 나옵니다. 보니까 황정민 배우가 몸 조심해라 그런 단어가 아니 그 대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 사진하고 그 멘트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제가 아수라를 봤지만 참 영화 이거 다큐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 같다. 그렇죠. 뭐 덜 반영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우연하게 비슷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다시 좀 저희가 좀 넘어가 볼게요. 헌재 관련 좀 넘어가 보겠는데 일단 그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소추 사유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 넣어놨는데 내란 행위에 공모 묵인 방조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죄 쟁점이 겹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관측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제 3일 전에도 그렇고 단독 보도 막 언론사에서 하기도 그랬었는데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먼저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란죄 쟁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답지가 되는 거 아니냐 예상 모범 답안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잖아요. 예. 저는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그리고 계엄 이른바 발동권 그거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계엄을 선포할 때 분명한 반대를 안 했다. 뭔가 속된 말로 묻어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선적으로 내란 동조가 되기 위해서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내란 그 계엄이
계엄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긴급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국가 긴급권. 네. 예. 그게 일종의 국회에는 탄핵의 권한이 있듯 대통령은 비상 계엄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근데 절차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릴 정도면 몇 시간에 걸쳐서 기다릴 정도면 이거 그냥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국무회의에 어떤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고 사실상 5분 만에 끝났다. 다 모였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갖추지 못했다. 근데 국무회의는 자체적으로 의결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논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이게 뭔가 흠결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과연 계엄을 선포할 그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치명적으로 그게 되느냐. 그래서 발동의 요건을 성립하지 못함으로 곧바로 그게 내란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일종의 국가 긴급권 그거에 대해서 네. 좀 과잉으로 했을 뿐이다. 이거에 대해서 과잉이지 그게 곧 내란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의 대가죠. 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만약에 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에서 이거를 결정적으로 좀 언급을 할지 예. 아니면 언급하지 않아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가 볼 때는 각하로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아, 각하. 각하로요? 왜냐하면 탄핵 사유도 별 얘기도 안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절차 네. 내용이 조금 논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절차입니다. 네, 절차 자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헌재 재판소법 주석서에 대행되는 사람의 그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행되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니까 200석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거는 애초부터 우원식 의장이 월권으로 잘못 그거를 기준을 잡았다. 그렇다면 각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각하로서 네. 돌아오지만 이른바 내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헌재에서 볼 때 내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동조하지 않고 이거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방어적으로 약간 조금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예 풀로 다룰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거는 좀 아직 열려 있다. 네. 예. 네, 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몇 대 몇 예상하세요? 각하요? 네. 각하면 8대 0으로 8대 가야죠. 0가. 예. 네, 왜냐하면 그 8명 중에 저쪽 이제 4명 우리법 연구회 좀 출신 문영근 패밀리. 예. 그 우리 편 그쪽에 말하는 우리 편 패밀리 입장에서도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 대해서 이거 각하로서의 어떤 분명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들을 본인이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기에는 네. 너무 명확한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하기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 가능성이 제법 크다. 예. 8대 0 각하를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김익현 변호사님께도 똑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몇 대 몇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거잖아요. 몇 대 몇이 될까, 기각이 될까, 각하가 될까 그 부분인데 일단 대변인님께서는 8대 0으로 각하가 될 것이다. 정족수로 각하가 될 것이다라고 봐야겠죠. 네, 네. 예, 각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이 예상 논리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김익현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부분,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을 거부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최상목 대행 때와 같은 식으로 판단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때 이거 임명 안 한 거는 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되게 곡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른바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곧 사실상 자동 임명이나 강제 임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직무유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때 국회가 두 가지를 또 물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가름말을 타달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마은혁 후보가 헌법 지휘관의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즉시 임명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각하했습니다. 네. 결국은 국회의 어떤 선출권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또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얼버무려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뭐 위헌적이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선전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잘 보세요. 이게 선관위원이 9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가 있고 뭐 대법원이 있는데 거기는 다 대통령이 지명한다, 뭐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3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특별한 임명의 과정이 없습니다. 네. 근데 헌법재판관은 국회 3인, 대법원 3인, 대통령이 있는데 왜 대통령이 나중에 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느냐? 그거는 헌재 보세요. 헌재는 막강합니다. 대통령 탄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위헌을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기관끼리 싸울 때 권한 침해 여부를 가름맡을 수 있죠. 헌법 소원도 하죠. 엄청난 권한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 추천과 지명과 이런 사랑 속에서 대통령이란 민주적 절차성, 정당성을 가장 크게 확보한 대통령이 임명이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헌재의 어떤 권위를 살려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란 건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제출이 됐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됐는데 사실 조서의 효력, 그러니까 검찰 조서나 뭐 공수처나 이런 효력이 탄핵 심판에서 미치는지 여부가 또 큰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형소법이죠. 형사소송법이 지난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서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나 이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툴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그 대통령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24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좀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헌재가 처음에 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이 뭐냐면 예. 전례가 있다. 전례가 있다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 있던 그 관례를 막 따르려고 하는데 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럼 8년 전과 2020년이면 5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전례를 가져다 쓰기에는 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허영 네. 교수님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대로 읽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17년에 있었고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한 증인의 진술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판 중심주의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란과 탄핵의 공작과 내란 프레임과 내란 몰이에 초반에 12월과 1월에 공수처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서 나왔던 그 진술, 그거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아니요, 저기 곽정근 전 사령관 얼마나 웃깁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뭐 끌어내려라고 했다, 뭐 도끼를 써서 문을 부수라고 했다, 뭐 150명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전기라도 끊어서 뭐 하라고 했다.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하라고 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테이저건, 공포탄, 전기라도 끊어라. 그거 본인이 한 얘기예요.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끼, 은도끼, 금도끼, 니도끼냐 알고 보니까 도끼 없다고 결정이 됐어요. 본인이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취재하니까 검찰을 때는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초기에 말했던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 얘기를 네.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위주로 나살겠다고 누굴 죽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초기에 잘못된 그 진술을 헌재가 가져다 쓴다고 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할 때 그 재판을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그랬을 때 이거를 배척하고 잘 안 쓴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유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덕수는 90분 만에 끝났거든요. 네. 볼 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각하 사항이라 본 거야. 하나하나 따지려고 본다면 뭡니까? 수사기관의 기록을 가져다 쓸 거잖아요. 몇 달 동안 몇 번 봐야죠.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 이걸 가져다 쓰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알잖아요. 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를 가져다 쓴다? 그래서 만약에 가져다 쓴다면 전 비판에 직면할 거고 저는 가져다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각하를 할 거다. 각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예. 깔끔해져요. 예. 네. 깔끔하죠, 그러면. 예. 네, 그리고요. 그 중앙지법 직위원 판사가 네, 네. 구속 취소 결정에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의심을 기재한 바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과연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의심하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직위원 판사가 친절하게 네.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수사권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상. 핵심이었죠. 예. 그렇죠. 예.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법성을 따진 겁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본인이 그냥 막 수사 지휘를 하잖아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대표 너가 뭔데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수사해 체포하라고 해 네. 사람들이 즉자적으로 반응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이 정해져 있어요. 내란죄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찰이 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 문재인 정부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네. 그래놓고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원칙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 공수처 등 그다음에 검찰 또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수사의 어떤 진술과 증거가 진술 등이 실제로 증거로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내란 소위 말해서 계엄 이후에 그쪽이 내란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뭔가 기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쓸지가 첫 단추가 어떻게 본다면 한독수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 결정문에 그게 반영이 될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일일이 따지기에는 본인들도 네. 이거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기각이다 아니다 인용이다 이렇게 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가 잠시 후에 김익현 변호사님과 원포인트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아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미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26일 굉장히 중요한 네. 날이죠. 이날 소중한 날인데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는데 헌재가 과연 이런 일정을 고려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을 잡을지 그 부분도 하나의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일에 하니까 좀 며칠 늦춰야 될까? 뭐 4월 날까? 예. 저는 그러기에는 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이거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기자를 했지만 네. 처음에 어떤 걸 취재할 때 발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 같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선배 제가 이거 제 방송 기자를 했으니까 통상 한 1분 40초거든요. 그렇죠. 선배 한 5분 주세요. 내가 예.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하겠다. 예. 근데 현장 갔어. 예. 근데 이게 취재를 해보면 맞아요, 딱 맞아요. 떨어지지 않는 예. 경우가 예. 있잖아요. 근데 말은 떠벌려놨어. 예. 그러면서 선배 이거 3분으로 좀 할게요. 후퇴를 하죠. 근데 맞아요. 들어가서 쓰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냥 리포트로 합시다. 그렇죠. 1분 40초로 합시다. 네. 근데 이거를 막상 이게 선거라는 이거 취재도 뭐냐면 누군가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쓰다 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배 제가 아까 취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설익은 상태에서 했는데 예.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는 제가 할 때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킬시키거든요. 예. 킬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억지 춘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취재해보니까 맞지 않다. 예.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헌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처음에는 빨리 그 문영배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같이 갔습니다. 근데 결정문은 뭡니까? 역사에 남거든요. 네. 어떤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이 다른 법에 의해서 상충이 된다. 이거잖아요. 재판 중 소추되는 수사기관의 어떤 자료는 송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뭐 규칙인가 어디 보면 원본이 아니라 복사는 된대요. 근데 원본이든 복사를 송부 받아서 그걸 쓴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해온 거잖아요. 8년 전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근데 바뀐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넋놓고 있다가 코가 베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어요. 이게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그냥 엉성하게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더 길어진다. 길어진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4월 18일 거의 근접하느냐. 그럴 것 같습니다. 4월 18일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온 국민이 누가 언제 뭘 그만두는 것까지 그렇죠. 다 알아야 돼요. 온 국민이 그러니까 지금 온 국민이 문영배 행백훈 언제 그만두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또 재판관별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복형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분 두 분이 이제 입장이 크게 갈려서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우리 대변인님께서도 4월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웃긴 게 예. 3월 26일 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뭔가 짬짬이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분은 누구를 팔로우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 공격했던 한독수 감찰부장 한독수가 한동수. 아니라 한동수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이문정 검사 네. 이런 분들의 책만 보고 또 독후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팔로우하는 사람 보면 다 민주당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책을 보느냐, 어디 가서 누굴 만느냐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구나. 아니 근데 다 떠나서 본인이 SNS에 네. 우리법 연구회 중에 자기가 가장 왼쪽에 좌측에 있다고 있어요. 예, 얘기했으니 예. 제가 이렇게 비판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상황 아닙니까? 예. 를 주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월 전에 나온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아. 그리고 4월 18일에도 이미선하고 문영배 재판관이 나가니까 그때는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약간 현타가 오는 게 예. 아니 제가 남의 퇴직일까지 이렇게 알아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우리도- 떡 맞춰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은. 아니 우리도 어느덧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가스라이팅, 예. 뭐냐면 4월 18일 전에는 되는 게 무슨 지고지선의 선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날짜라는 건 180일 이내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0일 넘어도 됩니다. 넘어도 되는 네. 거고 그것도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닌 것으로 저는 맞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가스라이팅 당했다 행며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문며들었다인가 예 아무튼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국민 분열에 막기 위해 뭐 전원일치로 가는 거 아니냐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 몇 대 몇 그게 국론 분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러게 치면은 이진숙 위원장 관련해서는 뭐 국론 분열이 없었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은 여전히 내란 중이다. 그거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빨리 뭐 파면시켜야 됐다.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절차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와서 이걸 차분하게 하면 돼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다 하고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탄핵시키는 게 정답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